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핵심 정책 의제로 급부상했습니다. 민주당과 충청권 시도지사는 행정수도 이전 완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문장대 온천 개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충북은 30년 넘은 저지 운동에 다시 나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일부 소방관들이 허위 경력으로 소방 공무원에 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소방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충북에서도 한 명이 허위 경력으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의회 승인 없이 부동산을 매입해 무리를 빚은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이 또 다른 복병을 만났습니다. 정밀 안전점검에서 D등급이 나오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어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깜짝 제안을 계기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핵심 정책 의제로 급부상했습니다. 오늘 충청권 4개 시도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는데 행정수도 완성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지역 현안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과 충청권 시도가 마련한 예산정책협의회. 하지만 전날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촉발시킨 행정수도 완성 문제가 긴급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이전을 대전 시민 모두는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중의 핵심이 저는 그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제대로 추진할 것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수도권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시대적 과제라며 수도 이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동의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2004년 헌재 판결을 넘어서서 충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충청권이 신수도권으로서 기반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 충청권 광역교통망과 신산업벨트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더 이상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국가균형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충청권의 역량을 강화해 주는 데야 된 것이 아니냐.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고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이전을 촉구한 날은 공교롭게도 세종시 착공 1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충청권 시도지사는 미완에 그친 세종시 이전을 완수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꺼진 줄로만 알았던 문장대 온천 개발 논란에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온천 개발 추진과 저지를 반복한 게 벌써 30년이 넘었는데요. 충북은 다시 소모적인 저지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된 1985년부터 온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 부지입니다. 이곳 온천 개발 사업은 지난 2003년과 2009년에는 대법원의 허가 취소 판결로 2015년과 2018년에는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처분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상주시가 대구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발단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입니다. 지주조합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조성사업 허가가 판결로 취소됐더라도 기존의 착수 행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며 조성계획 승인 효력은 살아있다고 답했습니다.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1차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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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강유역 전 공동체와 함께 결사항전의 의지로 온천 개발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충청북도와 괴산군은 오는 29일까지 대구환경청에 재협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기존의 그런 사례를 봐서 접수를 하지 말고 그 반려를 해야지 되지 않나. 2년 전 해단식까지 가졌던 문장대 온천 저지 대책위는 다시 조직을 정비하고 오는 28일 상주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하는 것으로 30년 넘는 저지 활동을 재개합니다.
CJB 뉴스 최윤광입니다. 지난 2018년 경력직 채용시험에 합격한 일부 소방관들이 가짜 경력으로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방청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충북에서도 한 명이 허위 경력으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관 A씨는 2016년 구급 분야 경력 채용에 지원해 합격했습니다. 당시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사본과 2년 2개월간의 경력 증명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충북소방본부로부터 일부 경력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4개월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필기와 체력 시험까지 통과하고도 탈락 위기에 몰린 A씨는 국리 끝에 지인이 운영하는 사설 응급이송 업체로부터 허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2년 뒤 소방청이 벌인 허위 경력 채용 전수조사에서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경력 위조를 도운 지인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위 경력으로 소방공무원에 임용돼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조사가 진행되자 허위 근로소득 신고를 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채용 검증을 강화했습니다. 지정인데 직인을 반드시 날인해서 그 원본을 제출을 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보다 이제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좀 더 경력이라든가 이런 서류를 확인하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A씨를 직위해제한 도소방본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주시의회가 무리를 빚은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 매입을 추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건축물 안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정밀 안전 점검에서 D등급이 나오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신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의회 승인 없이 부동산을 매입해 무리를 빚은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이 또 다른 복병을 만났습니다. 건축물 안전성 면에서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 재생 사업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충주시의회 수안보 도시재생 누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중근 위원장은 건축물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정밀 안전 진단을 하라고 공문을 통해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려면 3개월의 시간과 1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며 만약에 D등급이 나온다면 사업 부지에 대한 재검토와 사업 변경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 소유주가 실시한 안전검사에서도 정밀 안전진단과 구체적인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리모델링이 가능한 C등급 평가도 믿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C등급은 안전도가 보통, D등급은 긴급 보수 보강이 필요하고 지자체가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행과 요식행위처럼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것에 의문과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과는 별개로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 매입을 추인할지는 상임위와 본회의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충청북도 교육도서관이 스마트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도서를 추천해주기도 하고 언택트 시대에 맞는 전자책 대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도서관 로비에 사람 크기의 스마트 기기가 설치됐습니다. 성별과 연령 등 개인 성향에 맞춰 도서를 추천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추천받은 도서의 요약본과 보관 장소, 대출 여부 확인도 가능합니다. 전자신문대에선 지역지를 포함한 12종의 신문을 날짜별 키워드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서 영화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책으로 또 있다는 걸 알고 책을 추천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 및 신간 도서 위주의 이용에서 벗어나 숨겨져 있던 좋은 도서들의 대출이 증가됨에 따라 이용자의 독서 편식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맞춰 전자책 대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 도서관에 소장된 전자책을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책을 빌릴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무려 6천여 건이 넘는 전자책 대출이 시행됐습니다. ICT 기반 스마트 도서관 구축과 전자책 등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 공간을 재구조하여 도서관 복합문화 공간 조성. 충북교육도서관은 인공지능 도서 추천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도입하는 등 스마트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청주에서 코로나19 해외 입국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지난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5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실시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청주 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로써 충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72명으로 늘었습니다. 청주시 오송읍 공북리 일원에 추진하는 오송바이오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내년 하반기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오송바이오산업단지는 오송 지역 산업용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비교적 소규모인 29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총 사업비는 1,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추진위원회는 오늘 도의회 앞에서 농민수당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추진위는 시민을 미루는 도의회를 규탄한다면서 하루빨리 조례안을 통과시켜 농업인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농민수당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2만 4천 명의 서명으로 주민 발의됐지만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정협의체 논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으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가 현재 수도권 초집중을 국가 비상사태로 진단하고 강도 높은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대위는 세종시의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 국가 중추기관을 모두 이전시켜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양건설 이종명 대표가 충북 체육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도체육회에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종명 대표는 코로나19로 경제와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민선체제로 운영되는 충북체육이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성의를 보탰다며 앞으로도 체육 발전에 꾸준히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충북도당은 오늘 도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윤갑근 청주 상당구 당협위원장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도당위원장 공모에 단독으로 응모한 윤갑근 신임 도당위원장은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윤갑근 위원장은 수락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책임 정당,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11대 후반기 대변인에 더불어민주당 허창원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약했던 허창원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충북의 실업급여 지급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집계 결과 5월 충북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18,68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천여 명, 비율로는 27.8%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고 60대가 그 뒤를 이었는데 두 연령대를 합한 비율이 전체 수급자의 50%를 차지했습니다. 충청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마을방송 현대화 사업 입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영동군 전직 팀장 A씨가 제기한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70억 원이 투입되는 영동군 마을방송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7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주민 청탁을 받고 구매 절차를 한 달간 지연시킨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충북의 주택가격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충북의 지난달 주택가격 상승률은 1.5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과 세종시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충북 자체로는 2011년 7월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충북의 올해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이 2억 3,38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농식품 수출액이 0.3% 감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품목별로는 버섯류 116.3%, 김치 66.9%, 젤라틴, 과자류 등의 순으로 증가폭이 컸습니다. 수출 국가 수도 지난해 94개국에서 올해 100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영동군은 오는 10월까지 상수도 배수지 10개소에 수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동 측정 장치를 설치합니다. 수질 자동 측정 장치는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이 가정으로 공급되기 전 단계인 배수지에서 잔류염소, 산성도 등의 수질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장치입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